1967년 7월 9일, 3명의 소녀는 동굴 탐험을 떠났다. 그들은 탐험 도중 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왔던 길로 돌아간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한 셰펜스버그 마을. 이 마을 주변에는 파이퍼 동굴이라는 유명한 동굴이 존재한다.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는데 이스트 킹 스트리트와 81번 고속도로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은 1930년대 초 마을 근처 도로 건설을 위해 석회암을 제거하던 중 인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동굴의 총 길이는 457m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동굴 중 매우 긴 편에 속했고, 이 때문에 근처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인기 있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발견된 두 개의 또 다른 동굴이 근처에 존재했는데 파이퍼 동굴의 인기가 증가하며 두 동굴에도 탐험이 시작되었다. 두 동굴은 카네기 동굴과 클레버스버그 싱크였다. 이 두 개의 동굴은 모두 습도가 10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고, 때문에 동굴 내부가 항상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들은 탐험 요소가 많고 지형적으로 볼거리가 많아서 아마추어 탐험가들이 미국 동굴학회에서 운영하는 요크 그로토라는 조직을 통해 처음 보는 다른 탐험가들과 팀을 꾸려 방문하기도 했다. 파이퍼 동굴은 방문 시 사유지 소유자가 매우 많은 입장료를 부과해서 카네기 동굴과 클레버스 싱크의 탐험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특히 카네기 동굴은 도로 주변에 위치해 있고 입장료가 없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았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서 아이들을 포함하는 가족 단위로 구성된 팀들이 방문하기도 하는 등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 이 동굴의 위치가 처음 기록된 때는 1932년이었는데 동굴의 전체 길이는 최소 500m에 달했다. 또한 내부에 파괴된 지형이 많고 근처 지하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물이 많았다. 때로는 침수되기도 했기 때문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또한 이 동굴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발견 당시 동굴 하나의 입구가 3개였는데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초 81번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중 도로의 위치가 동굴 입구 3곳과 모두 겹쳐 있었기 때문인데, 동굴의 보존을 위해 고속도로를 우회할 수 없었던 펜실베니아 교통부는 처음에 3곳의 입구를 모두 막은 후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요크 그로토라는 조직이 동굴에 대한 접근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교통부는 도로를 예정대로 건설하되 입구 한 곳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도로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입구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도로를 예정대로 건설하면서 동시에 입구를 보존했을까? 교통부 측에서 도로의 제방에 구멍을 파서 동굴 입구까지 이은 것이다. 이때 동굴 입구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경 90cm, 길이 47m의 금속 파이프를 설치했다. 이로써 실질적인 동굴 입구는 파이프가 되었는데 탐험가 입장에서는 파이프가 동굴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동굴은 간신히 보존되었고, 동굴의 보존을 깊게 고려하지 않고 쉽게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에 비해 동굴의 자연적 가치와 인기가 높았다. 동굴 내부의 많은 진흙과 높은 습도, 물이 많다는 독특한 지형적 특성이 탐험가들을 자극한 것이다. 또한 동굴 내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들이 아름다워서 이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의 대표적인 지형적 특성은 휴석과 휴석소인데, 여기서 휴석이란 지하수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녹아 형성된 지형을 말하며, 이 휴석과 휴석 사이에 물이 고인 것을 휴석소라고 부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 카네기 동굴에서 이루어진다. 1967년 7월 9일, 셰펜스버그 마을의 고등학교에는 카네기 동굴의 시체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에 호기심 많던 3명의 소녀는 카네기 동굴을 방문한다. 이들은 16살의 제리 카일, 찰스 이히터, 17살의 낸시 반더라프스키로. 당시 이들이 계획한 날짜에 카네기 동굴은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통로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했고, 이는 길을 잃는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이 중 동굴 탐험 경험자는 제리 카일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경험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였다. 하지만 제리 카일마저도 경험 없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팀으로 탐험을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즉, 이들은 초보자들로만 구성되었고, 이는 긴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미숙함을 의미했다. 이들이 파이프로 들어가려고 하자 파이프에서 나오는 2명의 탐험가들을 보았다. 그들 또한 15세에서 20세 사이로 보이는 소년들이었고, 이들 사이에 별도의 접촉은 없었다. 그들이 나온 후 3명의 소녀는 동굴 입구를 향해 파이프를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파이프의 중간 즈음에서 동굴에서는 보기 힘든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바닥에 두 개의 양초가 불이 켜진 채 누워있던 것이다. 정황상 이것은 앞서 나간 두 명의 소년들이 놓고 간 것이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양초를 가져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동굴을 탐험하는 것은 금기되는 사항으로 그들 또한 초보 탐험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세 명의 소년 또한 동굴 탐험이 미숙했고 이 양초가 이곳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양초를 꺼버리거나 제거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이들은 계속해서 내려가 마침내 동굴의 입구에 도착했고 탐험을 시작했다. 비좁은 통로를 나아가며 탐험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 되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알아차렸다. 동굴이 생각보다 더 더웠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 동굴은 원래부터 온도와 습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했고 이들은 탐험 경험이 많지 않아서 크게 이상하다고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초보였던 이들조차 알아차릴 만한 심각한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탐험을 시작한 지 고작 15분밖에 안 돼서 입구랑 가까웠고 되돌아가서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왔던 길을 밟으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입구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냄새는 점점 연기 냄새와 비슷해져 갔다. 정황으로 보아 화재임을 추측할 수 있었지만 동굴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다. 이들은 화재가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마침내 입구에 도착했다. 이때 이들이 목격한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동굴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파이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파이프를 통과할 때 양초를 건드려 엎지른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때까지 엎지른 사실을 몰랐었다. 앞서간 두 명이 먼저 통과하고 후미가 통과할 때 발로 건드려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금세 파이프를 뒤덮었다. 원래라면 파이프 내부에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질이 없어서 단순히 양초가 엎질러진 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수 없었다. 하지만 파이프 건설 당시 파이프가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접착제를 이용했는데 접착제에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것이다. 세 명의 소년이 불붙은 파이프를 기어나가지 않고서는 이곳을 탈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파이프의 길이는 50m였고 심지어 파이프 접착에 사용된 타르는 불이 붙으면 매우 뜨거워졌다. 사실상 이들이 직접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만이 선택지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바깥과 연락할 수단이 없었고 언제 구조될지 알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진 동굴 내부와 질식성 가스로 점점 고통스러워졌던 세 소년은 구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의 공포는 점점 커져갔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었다. 이때 갑자기 찰스 이디터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파이프를 기어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말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뛰어든 터라 친구들은 뒤에서 돌아오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찰스 이디터는 유독성 가스로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고 온몸이 타는 고통을 견디며 불 속을 기어나아갔다. 같은 시각 카네기 동굴 입구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본 인근 주민들이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파이프 입구 앞에는 방금 나온 찰스가 쓰러져 있었다. 찰스는 기적적으로 50m의 불타는 파이프를 기어가는 동안 의식을 유지했고 결국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다. 발견 당시 그의 옷은 불타고 있었는데 살아있음이 확인되어 곧바로 근처 챔버스버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편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불길은 파이프의 10m가량이 새까맣게 되었을 정도로 강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화재 진압에 성공했고 동굴 수색에 돌입했다. 이때 동굴 수색에는 4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었는데 동굴 내부는 물이 많아 무릎까지 잠기는 곳이 있었고 불편을 감수하며 수색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45분이 지났을 무렵 동굴 입구에서 무려 500m 떨어진 동굴 상층부 깊숙한 곳에서 2명의 소년을 발견했다. 이들은 질식성 연기와 뜨거워지는 공기를 피하기 위해 동굴 깊숙이 들어간 것이었다. 결국 출동한 지 2시간 30분 만에 전원 구조되었고 이 둘은 곧바로 찰스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때 구조된 제리와 낸시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혼자서 파이프를 빠져나온 찰스는 검사 결과 피부의 60%가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보통 성인의 경우 2도 화상이 30% 이상, 3도 화상이 10% 이상이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로 보아 찰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생명에 치명적인 상태였다. 곧바로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3일 후인 7월 12일 찰스는 사망했다.
찰스 리히터가 단순 공황으로 파이프를 나간 것인지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찰스의 행동에 대해 찰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제리와 낸시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의견이 결과론적이며 동굴에 남아있다면 일산화탄소 중독과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찰스의 선택에 합리성이 있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동굴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고가 희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가 1960년대인 점을 고려하면 꽤나 존재했던 사고다. 현재 동굴 탐험에서는 전기 램프가 사용되지만 당시에는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한 연소식 램프를 사용했다. 이때 아세틸렌 가스가 노출되거나 연료를 투기하는 등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이 겪은 양초로 인한 화재는 당시에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초보적인 실수였고 심지어 사고 당사자들이 소지한 양초가 아닌 앞서 나간 사람들이 가져와서 치우지 않은 것이었다. 때문에 일부는 파이프에 양초를 놓고 갔던 2명의 탐험가들의 처벌을 원했지만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가 행해지진 않았다.